자, 이어서 연결고리 들어가겠습니다. 미국 시장 강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국내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유안타증권의 송태현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과장님과 볼 주제부터 함께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됐다라는 점, 그리고 개별 실적에 집중했던 뉴욕 증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침체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었던 것, 어떤 것이었는지 좀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의 4분기 GDP 소포치 발표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예상을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좋게 나오게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이제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에 보다 더 가까워지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제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시장이 계속적으로 굿뉴스는 이제 배드하게 반응을 하고 배드뉴스는 굿으로 이제 반영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제부터는 굿뉴스가 정말 굿으로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런 현상으로 좀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조금의 기대감은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분기 GDP 수포치를 조금 더 말씀드리게 되면요. 4분기 수포치가 2.9% 증가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2.8%를 예상을 했었고요. 3분기 때는 3.2%가 증가를 해서 약간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 분기 연속으로 GDP가 증가했다는 점이 고무적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관련돼서도 수치가 많은 부분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4분기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를 보게 되면 3.2%가 증가를 했습니다. 1분기 때 7.5%, 2분기 때 7.3%, 3분기 때 4.3%가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확실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도가 많은 부분 줄어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소비 지출 관련돼서는 2%대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게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일단 GDP 관련돼서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고용지표 관련돼서도 역시나 좋게 나오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사실 감원 계획이 전에 함께 나왔던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IBM이라든지 아니면 다우, 랩리서치에서도 감원 계획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신규 실업 보험자 청구 건수가 생각보다 많은 부분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이제 12월 내구재 수주 같은 경우에도 월스트리트저널이 2.4%를 예상을 했었는데 5.6%를 기록했다는 점, 이런 점 전반적으로 경기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었고, 이것을 사실상 조금 더 좋게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가에 대한 의견을 좀 보게 되면요. CFR에서는 견고한 GDP 성장률이 확인되면서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를 겪더라도 완만한 것에 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웰밍턴 신탁에서는 고용과 서비스 소비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기업이 자본 지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연착륙의 시나리오에 힘이 실릴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코멘트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나 긍정적인 부분에 이 우려감을 나타내는 부분도 있었었는데, 이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는 미국 경제가 전면적으로 경기 침체가 겪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미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이어간다면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다 고 낙관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너무 낙관하지만은 말라라고 경고의 메시지가 나였던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 어쨌거나 일단은 경기 지표가 좋게 나와서 좋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 심리가 많은 부분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향후 이 지수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도 좋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같은 경제 지표를 가지고 지금 비교되면서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 GDP, 소비, 고용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의견을 좀 내주셨고요.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에서는 의견이 서로 분분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점점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쪽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슬라, 물론 지금 더 올라야 됩니다. 하지만 간밤에 또 10%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어제 테슬라를 빼놓고 사실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10% 넘게 상승이 나왔고요. 사실상 뭐 더 올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바닥에서부터는 거의 60% 가까이 이제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가파르게 빠졌었고 그것이 되돌림 현상이 또한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 즉 수급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은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인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테슬라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내용은 어제 뭐 대부분 들으셔서 아셨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앨런 머스크 CEO가 테슬라 수요 관련돼서 확실하게 수요가 1월 달에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일단 지켜봐야 된다는 점이었었고요. 그리고 어소시에이트 프레스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게 되면 테슬라가 미국의 네바다주 공장에 이 36억 달러에 대한 투자를 확정을 줬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이제부터는 세미트럭 관련돼서도 우리가 생산을 해내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가 지금 많은 수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경감을 시켰던 부분이 있었었고 우리가 앞으로도 이 전기차 관련돼서 확고한 지위를 유지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세미트럭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이 차종을 내놓게 되면서 거기서도 우리가 더욱더 앞서 나가겠다라는 부분을 이번 이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에서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이 컨퍼런스 콜에 대한 내용을 월가는 또한 이제 엇갈리는 주장이 다시 한 번 더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긍정적인 의견에 대한 부분을 하나, 부정적인 의견에 대한 부분을 하나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골드만삭스의 긍정적인 의견을 보게 되면은 머스크 CEO의 1월 수요의 강력함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 가격 인하 정책이 확실한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 경기 둔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테슬라의 수요가 현재와 같이 강력하게 어렵기는 하겠지만 테슬라가 2023년도 180만 대 이상의 인도량을 달성하기에는 충분한 수요를 지금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좀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반대로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테슬라가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해 투자자들은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도량 가이던스나 이익률 가이던스 등이 이 투자 심리를 견인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이익률 전망은 결코 견고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었는데요. 이 투자 관련돼서 어느 쪽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는지 이거에 따라 상당히 이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쪽을 보게 되면은 역시나 수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계속적으로 견조하다. 이 부분에 포커스가 조금 더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도대수 관련돼서도 상당히 계속적으로 앞으로 판매가 당연히 수요가 견조하게 되면은 판매도 많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되게 되면서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줬던 거고요. 이 부정적인 의견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하라든지 경쟁 심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익률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떨어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성장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예전만큼 가져올 수 있겠느냐 혹은 프리미엄을 우리가 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상당히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인 의견이 보다 더 조금 더 힘을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관련돼서는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외에 이제 다른 이 전기차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이 주가 흐름을 보면 재밌습니다. 일단 중국 전기차 3인방인 니오, 샤오펑, 리오토 같은 경우에는 앨런 머스크 CEO가 중국의 전기차가 유일하게 우리에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발언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이 세 업체 모두 다 상승이 나왔었고요. 물론 홍콩에서도 관련된 업체들 주가가 좋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반대로 이제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라든지 GM이라든지 포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움직임이 조금 더딘 부분이 있었었는데 과연 이것을 테슬라만의 이 수요가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인가 라고 이제 받아들인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슬라 가격 인하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인지는 향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에 대한 깊은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반도체 볼 텐데요. 반도체는 또 시간 외에 실적 발표된 인텔도 있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반도체는 실적에 따라서 상당 부분 많이 갈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기입을 하지는 않았지만, ST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도 호실적을 발표를 하고 한 7%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고요. 반대로 울프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한 5%가 넘는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으로 많은 부분 갈렸던 부분이 있었었고, 그리고 시장이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한 1%에서 2%가 전반적으로 올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인텔이 이제 장마감한 이후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 지금 매출액이라든지 EPS에 대해서 쇼크가 나오게 되면서 시간의 시장에서 한 9%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섹터와 관련돼서 오늘 의견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기게 된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인텔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반도체 섹터가 사실상 시간의 수익률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반도체 섹터가 오늘 강한 움직임이 나오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일단은 4분기 실적 관련돼서도 좋지 못한 이 실적을 제시를 했고요. 클라우딩 컴퓨팅 부분이라든지 데이터 센터하고 AI 부분에서 30% 넘게 이 매출 감소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크게 자리매김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었고요. 2023년도 1분기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 대비 매우 낮은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반도체가 업황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요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그나마 이제 이 성장률이 뚜렷하게 나타났던 부분이 모빌아이가 있었는데요. 모빌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 59% 정도가 증가를 했다고 이제 발표가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흐름이 있었었고요. EPS 같은 경우에 컨센서스를 상회하게 되면서 모빌아이는 한 6% 정도 상승이 이제 나오게 됐고요. 관련돼서 자율주행 관련된 업체들이 오늘 국내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띄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유가 관련돼서는 사실 올해 들어서 15거래일 중에 12거래일이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계속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중국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뉴스가 이 유가에 대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좋게 만들어줄 것인지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타임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방역 완화 이후에 처음 맞는 춘제 연휴 기간이 이 여행객이 크게 증가를 하게 되고 항공권과 호텔 예약이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 자체가 결국은 항공료라든지 이러한 수요를 더욱더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UBS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경제 재개방이 수요의 전망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확실히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 경제 재개방이 원유 관련된 부분 그리고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비철금속 관련돼서도 확실히 가격에 대한 인상 부분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원유 가격이 올랐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인 엑스모빌 같은 경우에도 4%,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한 4%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됐고요.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 인상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더 높은 한 5%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에너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좋았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한 종목인데요. 공개해 주시죠. 네. 자, LNF가 되겠고, 오늘 시장에서 테슬라하고 좀 많이 연결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2차전지 섹터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상승폭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어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 한 번에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 시간을 두시면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NF의 4분기 실적 보게 되면은 역시나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제 에코프로가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그것과 무관하게 수급적으로 많은 부분 쏠림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테슬라향 매출 비중이 한 8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LNF에 대한 실적도 중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점은 어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미국 진출 관련된 승인 이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보다 더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LNF 같은 경우에는 9월 이제 불어대였던 미국 진출이 결국은 상반기 내에 다시 한 번 더 발표가 나게 되면서 승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뉴스 나온 곳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미국 진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자금을 유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이 국내의 다양한 금융기관과 한 3천억 정도의 투자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금융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실히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얼마만큼이나 더욱더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어쨌거나 2차전지 섹터 관련돼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LNF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도 조금 더 테슬라 연동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LNF 잘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결고리 유안타증권의 송태현 과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기분 좋게 시작하십시오. 고맙습니다.